지금 제일 우리가 뉴스에 핫하게 떠오르는 것이 성관이의 아빠 찬스로서 성관이 직원이 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성관이를 물려받는 자리입니다. 정말로 이 성관이가 이 정도로 부패되고 썩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공정을 주관하고 공정을 요구하는 이 헌법기관이 이 국민들을 우롱했다. 그리고 이들이 무슨 대한민국의 대의정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뽑는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뽑을 수 있었겠는가? 그런 선관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 지금 넘겨서 보시면 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그마치요 3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선거 때만 있는 게 아니라 항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움직이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사각지대, 누구도 감사할 수 없고 감시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이 공정해야 할 이 헌법기관이 아빠 찬스에 의해서 선관위에 발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젊은이들의 꿈을 앗아가 버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선거관리위원회 27명을 지금 수사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KBS에서 발표된 내용을 좀 보면 여기에 우리는 독립기관이다,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서 이제 비리의 사각지대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이번에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도 자기가 20년 동안 감사를 해봤어도 썩어도 이렇게 썩은 데는 처음 봤다 할 정도로 부패에 소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서 국민을 대표해서 선거를 관리해주고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가 정상적으로 됐겠습니까? 21세기,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장 모범적이고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문화적인 혜택을 잘 받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소쿠리 투표함이 나오기를 않나, 부대짜루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선거를 하지 않나,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썩어도 너무 썩은 선거관리위원회다. 그렇다면 국회가 지금 이태원에 누가 시체팔이나 하고 있지 말고 진짜 나라의 체제를 흔들어 놓는 있는 이런 데를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보면 대한민국의 체제를 무너뜨릴 정도로 대한민국의 국가 상급 정보를 북한에다 USB에 담아서 넘겨준 것이 지금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여적죄의 역할을 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을 빨리 불러다가 국정감사 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다룰 것은 다루지 않고 엉뚱한 것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한심스럽게 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독립기관 명분의 비리 사각지대로 전락한 선거관리위원회를 한번 보십시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해야 되냐, 각종 논란의 선관위 헌법상 독립기관 이유로 감사를 하겠다, 감사를 거부합니다. 아주 천하무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조금만 잘못한다 그러면 고발할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못하는 거죠. 여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채용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넘겨서 보면 거기에 감사원이 공개한 자녀 채용 비리의 선관위 직원들인데요, 여기 이게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하면 다른 거 아닙니다. 투표를 어떻게 했냐 했냐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채용 비리에 선관위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런 것을 보니까 10년 동안에 1200여 건, 1200여 건. 자, 여러분, 여기에 그 5명이 다 지금 나왔죠? 넘겨서 보시면
지금 선관위 아빠 찬스 줄줄이 지금 적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발이 되고 있는데 규정 위반 감사 적발 사례가 자그마치 중앙선관위에만 400여 건, 지방선관위에 800여 건에서 자그마치 1200여 건이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진경 감사원 행정안전 3과장이 한 얘기를 여기 보면 넘겨서 보시면 선거철 경력 경쟁 채용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공무원으로 임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었던 사람은 어느 틈 얼마나 권력이 막강했는지 자기 아들을 세우면서 세자라고 그래서 자기는 뭡니까? 왕이제 왕. 왕의 아들이 세자 아닙니까? 도대체 지금 이 나라가 선진국으로 나가는 이 나라가 썩어도 이렇게 썩었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몇 번은 당했지만 이번만큼은 못 당하겠다, 이게 부정선거다라고 하고 들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연기 기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런 조직은 처음 본다. 감사원에서 한 얘기를 기사로 얘기한 거죠. 20년 만에 이런 조직은 처음 봐. 감사원에서 감사원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부패된 지역은 처음 봤다. 그 관계자의 말을 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중앙부터 지역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특혜 채용 당연시하고 점수 조작하는 행태도 처음 봤다. 점수까지 조작을 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특혜를 주고 또 자기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좀 채용해줘야 할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저들이 채용하는 일을 한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넘겨주시면 채용 공고를 하잖아요. 근데 공고 전에 이미 합격자는 내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아니, 공고를 하기 전에 벌써 합격자를 내정해놓고 공고를 한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자, 빨리빨리 들어오면 제가 오늘의 부정선거에 정말 이슈가 될 만한 걸 하나 좀 터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셔서 보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채용 공고 전에 합격자를 내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 자녀가 다른 동료들에게 다른 일을 하고 있던 데서 나는 어디로 가게 됐어, 이걸 미리 얘기를 한 거죠. 넘겨서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전남위의 선관위 사무차장 자녀가 나 선관위로 가게 됐다. 공채도 하기 전에 이미 나는 가게 됐다. 뽑힌 거죠. 대구 선관위 관계자는 이미 뽑으라고 해서 합격한 상태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한 얘기예요. 얘를 뽑아넣어라. 그 뽑아놓으라고 하니까 이미 뽑아놓은 거죠. 합격된 상태죠. 그러니까 어느 데냐면 여긴 TO가 없는데도 TO가 있도록 만들어 놓고 말이죠. 자, 여기 보면 평가를 하는데 하나 넘겨서 보면 평가할 때에 어떻게 하냐, 백지 평가를 하는 거. 그러니까 선관위에 내부 있는 자가 점수를 다 매길 수 있도록 면접도 다 조작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형식만 갖추고 있을 뿐이지 이미 다 뽑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공정을 외쳐야 하는 이런 곳에서 공정을 잃어버리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 누구나 다 신청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막아버린 것이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국가에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무슨 사업을 할 때, 국가 사업을 할 때도 이런 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이 나라, 정직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되고 진실운동이 다시 시민운동으로 일어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다 무너진 겁니다. 지금 이 정의가 무너져 버렸는데, 그리고 어떻게 남을 심판하고 남의 잘못을 바르게 잡아야 할 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 지도자를 뽑아서 냉정하게 뽑도록 법적인 보호를 해줘야 할 이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부패되고 썩은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패와 썩은 집단이 무슨 대한민국의 공정선거를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어느 정도냐면
평가표를 보십시오. 사람 이름 적어놓고 난 다음에 점수는 안 매깁니다. 그리고 자기 사인합니다. 밑에다가 누구라고 하고 사인을 합니다. 저도 국가권익위원회에 고발당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우리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범법자들을 공익제보자라고 인정을 해놓고, 그리고 이 범법자들에 의해서 내가 공익제보를 받고 내가 문제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해서 따져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냐면, 이미 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해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그 최고의 권력기관들이요, 무소불위입니다. 무소불위. 그래서 이거는 국민 저항권으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르게 세워놓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이미 이 무너진 나라고 적화된 나라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요, 여기 보십시오. 그 사무총장,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세자라고 불리는 사람의 채용 비리 정황을 보면, 원수 접수를 했는데 그 선발 인원을 한 명 뽑아야 되는데 거기에 TO가 안 되는 거예요. 그 2명으로 조정을 해놓은 거예요. 서류 전형을 해놓고 맞춤형 기준에 추가하고, 김 전 총장의 동료 3명 중에 2명이 만점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용 이후에는 전보 관사 제공 부당 특혜를 다 준 겁니다. 여기 보면 특혜 채용 의학자들의 선관위 재직 중에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들이 여기서 혜택을 누리면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7명의 수사를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가 한다 그러니까요, 어떤 일들을 여기서 하는가 보십시오. 넘겨서 보시면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알리는 이유가 있어요. 서류를 조작합니다.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선관위에서 우리가 투표한 투표인수라든지 또 이 모든 그 투표한 것에 대해서 조작을 못 하겠습니까? 데이터를 삭제하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들어가서 정말 그 소프트웨어로 이 조작한 거 이거 다 지워놔도 이거는 그들이 들어가면 포렌스식으로 다시 복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들어가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 저들이 열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 저항권으로 우리가 밀고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제2의 4.19 혁명이 일어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일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다시 연합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바른 나라로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